다른 세계에 내가 남긴 일기장 1일째. 낯선 글씨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오늘 이상한 일을 겪었다. 새벽 2시 14분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영수증, 고장난 USB, 몇 년 전에 쓰던 충전 케이블, 그리고 먼지가 쌓인 노트들 사이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표지였다. 분명 내 물건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런 일기장을 산 기억이 없었다. 표지 한쪽에는 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록자 17번.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친 줄 알았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친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첫 장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날짜도 오늘이었다. 2026년 7월 3일. 문제는 그 아래에 적힌 글이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너는 이 일기장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2시 19분이 되면 창문 밖에서 3번의 빛이 깜빡일 것이다. 절대 창문을 열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시계를 봤다. 2시 18분. 처음에는 웃었다. 누군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분 뒤 창문 밖에서 빛이 3번 깜빡였다. 1번, 2번, 3번. 내 방은 7층이었다. 창문 밖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밖에 없었다. 누가 저 높이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갔다. 창문을 열면 안 된다. 나는 손을 뗐다. 그런데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냉장고 소리도, 컴퓨터 팬 소리도, 밖에서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완전한 정적이었다. 그 정적 속에서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문 열어.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정확히는 나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평행우주가 실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2일째, 내 방에 있는 다른 사람.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어젯밤 거의 한숨도 못 잤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창문 밖에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휴대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뉴스도 평소처럼 나왔고 사람들은 출근과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은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다. 나는 혹시 몰라서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왔을 때 일기장은 다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1시 07분, 내 방에 다른 내가 들어온다. 그는 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절대 질문하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11시가 되기 전까지. 나는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책상 위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두었다. 11시 06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1시 07분. 방 안에 전등이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내 뒤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내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였다. 정확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같은 키, 같은 얼굴, 같은 머리 모양. 심지어 내가 집에서 입는 회색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까지 똑같이 입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그의 오른쪽 눈 아래에는 길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다. 이번 세계에 너는 아직 살아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책상 위에 일기장을 바라봤다. 그걸 읽었구나. 나는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질문하지 말라는 문장을 떠올렸다. 이제 질문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너는 누구야? 그는 잠시 웃었다. 너야. 정확히는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 그는 내 침대에 앉았다. 우리 세계에서는 2026년 6월 28일에 일이 시작됐어.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고 전 세계의 전기가 13분 동안 꺼졌지. 그 뒤로 사람들은 꿈에서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여기는?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여기도 곧 시작될 거야. 무엇이? 그가 대답했다. 교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평행우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겹쳐 있어. 그리고 가끔 그 막이 약해지면 다른 세계의 물건이나 사람 기억이 넘어오지. 나는 일기장을 바라봤다. 이 일기장은 다른 세계에 내가 보낸 거야. 왜?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살리려고 3일째. 사라진 엄마의 전화.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오늘 아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밥은 먹었는지, 너무 늦게 자지 말라는 이야기, 날씨가 더우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 그런데 통화를 끝내기 직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다. 오늘은 절대 거울 보지 마.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몇 초 뒤 전혀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나왔다. 메신저도 사진도 연락처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가족 사진 속 엄마의 얼굴도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 냉장고 위 자석, 서랍 속 편지, 모든 곳에서 엄마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일기장이 열렸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다. 내가 살던 세계의 엄마는 이미 3일 전에 사라졌다. 지금까지 너와 통화한 존재는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대체자다. 나는 일기장을 던져버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사진 속에는 나와 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다. 아니, 엄마처럼 생긴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 엄마가 입던 옷을 입고 있었고 평소 엄마가 하던 말투로 말했다. 왜 전화 안 받아? 걱정했잖아.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녀는 문틈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이상했다. 관절이 너무 많았다. 손가락 하나에 마디가 6개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있는 세계는 이제 내 집이 될 거야. 나는 문을 세게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내가 돌아왔어. 4일째, 거울 속의 도시.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늘은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화장실 거울도 수건으로 가렸고 휴대폰 전면 카메라도 켜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정전이 일어났다. 방 안은 어두워졌고 나는 실수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거울에는 내가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 배경이 달랐다. 내 뒤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가 보였다. 하늘은 붉었고 건물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가 뒤집혀 있었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오른쪽 눈 아래에 긴 상처가 있었다. 어젯밤 내 방에 나타났던 그 남자와 같은 상처였다. 거울 속에 나는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도망쳐. 그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은 없었다. 대신 검은 구멍만 있었다. 그 존재는 거울 속에 내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거울 속 내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화장실 거울에 금이 갔다. 금은 거미줄처럼 퍼졌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거울 속의 검은 존재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없는 그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거울 밖의 나를.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다른 세계는 단순히 다른 선택을 한 세계가 아니었다. 어떤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너진 세계의 무언가가 멀쩡한 세계로 넘어오고 있었다. 5일째, 기록자 17번의 정체.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오늘 새벽 일기장에 긴 글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처음보다 훨씬 흔들려 있었다. 나는 기록자 17번이다. 나는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집에 살았으며 같은 꿈을 꾸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일기장은 계속 이어졌다. 창문 밖에는 내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 세계는 곧 끝난다. 나와 자리를 바꾸면 살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아닌 세계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돈도 많았고, 가족도 건강했고, 내가 실패했던 일들이 모두 성공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얼굴이 바뀌고 친구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지막 문장은 거의 찢어진 종이 위에 적혀 있었다. 나는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 세계는 이미 다른 존재에게 점령당했다. 그래서 나는 일기장을 통해 다른 세계의 나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너는 18번째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 이전에 17명의 내가 있었다는 뜻일까? 실 7명의 나는 모두 다른 세계로 넘어갔거나 사라졌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18번째.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6일째, 내 방의 문이 열렸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늘 밤 잠겨있던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우리 집에는 원래 없던 거울이었다. 길고 좁은 전신 거울 속에는 내 방이 보였다. 그런데 거울 속 내 방에는 내가 아니라 수십 명의 내가 있었다. 어린 나, 늙은 나, 군복을 입은 나, 정장을 입은 나, 피투성이가 된 나, 그리고 오른쪽 눈 아래에 상처가 난 나. 그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거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게 손바닥을 보였다. 손바닥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가 입을 움직였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 순간 다른 모든 내가 동시에 거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거울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해. 그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내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내가 문을 열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문은 현관문도, 창문도, 방문도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은 내 기억이다. 7일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오늘부터 기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릴 때 살던 집의 구조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 이름도 달랐다. 분명히 기억하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바다에 가본 적이 거의 없다. 나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다. 나는 어떤 여자아이와 함께 비 오는 날 우산을 썼다. 그 아이는 내게 말했다. 다음 세계에서도 나를 기억해. 나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이름은 알고 있다. 서윤. 그리고 오늘 오후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너도 기억나기 시작했구나. 보낸 사람 이름은 서윤이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내 휴대폰 화면에 카메라 앱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 속에는 내 방이 보였다. 그리고 내 뒤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화면을 봤다. 소녀는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움직였다. 너는 원래 이 세계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 기록, 선택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새벽부터 하늘이 이상하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 새들이 날지 않는다.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방향만 보고 걷는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친다. 하지만 나는 창문을 보지 않고 있다. 일기장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다. 오늘 밤 11시 07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선택지는 두 개다. 첫 번째, 내 기억을 모두 버리고 이 세계에 남는다. 그러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도 친구들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기억의 문을 열고 모든 평행우주에 흩어진 나를 하나로 연결한다.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존재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오래 고민했다. 나는 살고 싶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맛있는 밥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비 오는 날 창문을 보고 내일을 걱정하면서도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누군가는 이미 나를 위해 희생했을지도 모른다. 기록자 17번. 그는 아마도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일기장을 쓰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11시 07분. 나는 거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 것이다. 창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아니라 내 기억 속의 문을. 만약 이 일기장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줘. 밤에 창문 밖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지 마.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어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낯선 일기장에서 오늘의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일기장은 내 것이 아니다 하니. 아마도 아직은 내 것이 아닐 뿐이다. 부록 발견된 마지막 문장의 일기장은 2026년 7월 11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아파트의 빈 방에서 발견되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일기장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다. 기록자 19번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해.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문 밖에 있는 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